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목요일 예민수의 시시각각 1부 시작합니다. 어느덧 201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 응원하겠고요. 새해에도 소원 성취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시각각 토크부터 하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직접 뽑은 2015년 올해 서울시 10대 뉴스가 발표됐는데요. 이 10대 뉴스 가운데 1위는 바로 서울 시민들의 1%를 위기 시에 초기 대응 역량을 갖춘 시민으로 양성하는 10만 시민 안전파수꾼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손병두 소방재난본부 재난분석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손병두입니다. 안전에 관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잖아요. 예. 많은 시민들이 그런 데 대해서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10만 시민 안전파수꾼, 이게 어떤 제도인지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안전파수꾼은 어떤 그 자격증을 가진 자격 요건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우리 그 일반 시민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고나 위험한 위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스스로 내 자신을 보호하고 또 남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가장 그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춘 시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 시민들로 그런 10만 명의 안전 파수꾼을 만든다는 거죠. 네네네. 10만 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임진왜란 전에 10만 양명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10만 명이라는 의미는 서울 시민들 가운데 10만 명이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처음에 계획할 때 네. 그런 부분도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은 네. 이미 우리 서울 시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다. 네.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데 이 1000만 시민이 다 갖추면 좋겠지만은 네. 좀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우선에 그 서울 시민의 1%인 1%. 10만 명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기본 소양을 우리가 좀 전파를 하자 하는 취지로 10만 명이 탄생됐습니다. 그렇군요. 서울 시민이 1000만 명이니까 1%가 10만 명이 되는군요. 네네. 이 10만 시민 안전파수꾼을 양성한다. 이게 올해 서울시 10대 뉴스, 시민들이 뽑은 뉴스 가운데 1위로 꼽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우리 사회 현안들도 많았는데 이렇게 시민들이 이 뉴스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신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숫자 개념으로 보더라도 1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이제 앞에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민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면 안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서울 시민들도 이제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번에 10대 뉴스에 나온 서울시 많은 정책들이 우리 시민 생활의 어떤 삶을 윤택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안전 파수꾼은 어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요 근래에 어떤 대형 안전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는 데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 이렇게 파수꾼 역할을 전체 서울 시민의 1%지만 해준다면 대단히 큰 영향력이 있죠. 다만 이제 모든 서울 시민들이 파수꾼이 아니라 구경꾼 역할이 된다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이런 위기 안전 매뉴얼을 익히고 10만 명 정도를 양성하자는 10만 시민 안전 파수꾼. 그러면 이렇게 시민들을 안전 파수꾼으로 좀 길렀으면 좋겠다, 함께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기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됐습니까? 작년인가요? 지난번에 시장님 선거에서 안전 분야에 여러 가지 공약이 있었지만 크게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55개 재난 유형별로 황금시간 목표제를 실현하겠습니다라는 것과 재난 초기 시민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제 그 업무를 추진 중에 과연 시민들의 입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고요. 결정적인 계기는 작년 5월 달에 도곡역에서 열차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발생한 도곡역 열차 방화 사건은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과 모든 부분이 너무나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사상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당연히 초기 진압을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시민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반응을 하고 초기 대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착안해서 저런 부분이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시민들 스스로 생각을 하고 최적의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실현을 해보자 해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난의 초기 대응, 초동 조치라 그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예. 그것들을 이제 소위 황금 시간, 이제 골든 타임이라는 얘기를 영어로 바꿨죠. 그 예. 초기 대응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현장에 있는 시민들이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실제로 그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그런 네. 식으로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95년도에 고베 지진이나 네. 그 2005년도에 그 미국의 그 카트리나 네네. 그 뉴올리언스인가요? 뉴올리언스에서 발생된 이때도 그 전문 소방 구조대원이나 뭐 어떤 네. 군인들에 의해서 구조되는 인원보다도 이웃 주민이나 시민들에 의해서 구조된 예.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 뭐 70%에서 90% 이상이 그 이웃 주민들에서 구조됐다는 이제 이 결과로 인해서 유엔에서부터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방제 계획에 있어서 그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이웃 시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전국에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10만 시민 안전 파수꾼들이 지금 이제 속속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해 주셔서 10만 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주요 이 시민 안전 파수꾼의 역할은 그럼 어떤 겁니까? 그 평상시에 이제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많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안전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기는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이웃 주민들이나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때 안전이라는 주제로 대화할 수 있는 그 안전 문화의 어떤 그 확산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또 불행하게 내 바로 옆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되거나 대형 재난이 발생됐을 때 그 대처법을 몰라가지고 도움을 주지 못한 상황을 극복하고 내가 알고 있는 상황 가지고 옆 사람을 도와주고 그 또 대규모 재난이 발생됐을 예. 때 자원봉사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을 갖춘 것이 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최근에 뭐 심폐소생술이나 초기 위기 대응 교육을 했는데 초등학생들이 자기 아버지를 살린다든지 지나가는 분들을 그런 거 실제로 해가지고 효과를 발휘한다든지 이런 게 참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시민이 위급한 상황에서 초기 대응에 함께 대응을 한다. 그런 목적과 역할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지역마다 의용 소방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지방에 가다 보면은 그런 걸 저희들이 눈에 띄게 보는데 서울에도 그런 의용 소방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의용 소방대가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소방 진화 이런 초기 역할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그 서울에도 의용 소방대원이 약 한 4,800여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용 소방대원들은 법으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뭐 화재라든지 대형 사고가 발생됐을 때 소방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거나 또는 소방관들을 보조하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안전파수꾼은 그 소방관들을 직접 보조하는 것보다도 우리 그 시민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어떤 계몽 운동을 하고 안전 문화 확산을 하고 또 사고 시에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할 수 있으면 응급조치, 그 대피를 유도한다든지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걸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의용 소방대보다는 훨씬 더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율적인 그런 조직이고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또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시민 안전 파수꾼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혹은 뭐 서울시 소방방재청에서 그냥 임명장 하나 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 재난 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계시다면서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시민 안전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 교육 설계를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고 또 전문위원들을 15분을 저희가 선임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미팅을 가지면서 설계를 했는데요. 아무리 교육 제도가 좋아도 시민들이 교육을 쉽게 접할 수가 없으면은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 8시간 내면은 교육을 받아보겠다 하는 프로테지가 한 49%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8시간을 기본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라든지 특수한 장소에 근무하는 경우는 심화교육을 4시간 추가로 해서 일단은 8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분들을 안전파수꾼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자. 그래서 지금 8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아무리
그 필요한 교육이고 이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고 할지라도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만약에 뭐 100시간 교육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시간 내시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예. 최소한의 이제 8시간 교육과 심화 4시간. 어쨌든 기본적으로 8시간만 교육을 받으시면 시민 안전 파수꾼의 자격은 생기는 거네요. 예. 그 밖에 지금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제가 뭐 앞서 그 심폐소생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다양한 안전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광범위한. 그건 물론 뭐 시간을 몇 시간 제한하지는 않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1시간 할 수도 있고 2시간 할 수도 있는데 이 8시간의 이 교육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좀 심화된 또 현장 교육 위주로 되겠군요. 교육은 어떻게 좀 차이가 날까요? 그렇죠. 그 기존에도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특히 안전과 관련된 행정기관에서는 다양하게 안전교육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의 안전교육이 어떤 전문 강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예방적 그 생활안전 중심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방적 생활안전의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의식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높아진 것은 좀 있지만은 어떤 사고나 재난이 발생됐을 때 이분들이 이를 극복하고 대응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고 현장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된 요인이 무엇일까? 이것은 그 예방적 생활안전 교육 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교육은 그 재난 대응 중심의 위기 시의 생존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을 좀 바꾸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민 강사와 그다음에 현장 경험이 있는 소방관들이 같이 교육을 하면서 체험관에서 그 체험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이제 기존의 이 안전교육은 예방적 교육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스스로를 이제 위험으로부터 좀 지키는 뭐 이 정도 교육일 텐데요. 지금의 이제 서울 시민 안전 파수꾼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위험들로부터 주변 시민들과 또 가족들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으시겠죠.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한 게 10만 명의 이런 시민 안전 파수꾼을 양성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인데 지난 7월부터 시민들이 이제 모집해서 교육을 받고 활동을 시작하셨군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나요? 예, 지금까지 한 17,000여 명의 교육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안전 파수꾼으로서 그 저희들이 이제 간략한 개인 정보 동의서를 받습니다. 이분들이 약 한 1,300여 명이 그 참가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냥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개인 정보 동의서를 받는 것은 그 교육을 일회 교육시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으신 분들한테 주기적으로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또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이를 모니터링해서 그 최적의 교육 설계를 하는데 피드백하기 위해서 정보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1,300명 정도가 참가하고 있고요. 그 원래 계획은 이제 2만 명이었습니다. 2만 명이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7월부터 실시하게 된 이유는 이 교육 과정을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난 시에 어떤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교육을 설계하다 보니까 강사분들을 찾는데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분들을 양성하고 이런 데서 좀 시간을 좀 보내다 보니까 그 하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교육은 17,000여 분이 받으셨는데요. 그 교육을 완전히 이수하고 또 시민 안전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동의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한 10,000여 명이 지금 안전 파수꾼의 자격을 부여받으셨습니다. 10만 명 중에 10,000명이니까 뭐 10%밖에 안 됐구나 할 수도 있지만 올해 7월부터 시작하신 거니까 7월부터 해서 뭐 10,000명을 하셨다고 하면 꽤 성과가 있는 겁니다. 뭐 내년에 이게 또 이제 저도 사실은 이렇게 뉴스도 다루고 그러지만 안전 파수꾼에 대해서 그 전에 좀 들어본 경험이 많이 없거든요. 알려지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아마 10만 명 넘어가면 어떻게 하셔야 될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앞서 잠깐 교육 받으시는 분들 화면도 잠깐 나왔는데 지금 17,000명 교육 받으신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뭐 조금 특색이 있습니까 오신 분들이? 근데 그 처음에는 이제 알려지지를 안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단체 중심으로 해서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다중 종사자들 이런 모임 단체 이런 곳에서 신청을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였고요. 혹은 뭐 관공서 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서는 그 선생님들을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겠네요. 교사분들도. 그래서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해가지고 교육을 시킨 결과 그 내부적으로 아마 그 설문조사를 해본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결과가 그
그 교육의 만족도가 99.7%가 나오고 정말 좋은 교육이었다는 이제 그 설문 결과를 저희들한테 엊그저께 통보가 왔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다행인 게 이제 이번에 10대 뉴스 1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지금도 네. 끊임없이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예, 그렇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교육이라는 걸 뭐 기관에 있으면 많이 다녀보시지만 사실은 그냥 좀 끌려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가다 좀 쉬다 와야겠다. 예. 혹은 그러는데 이거는 교육을 받고 나서 시민안전 파수꾼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되고 예. 자신이 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적이고 교육에 유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전 파수꾼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 혹시 어떤 뭐 혜택이나 활동하시는데 어떤 드러나는 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예, 이제 저희들이 그 진행하면서 그 가장 질문을 많이 받은 네.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 안전 파수꾼이 되면은 그 뭐 보수가 얼마냐, 네. 또 혜택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혜택이 없습니다. 근데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고 싶어도 알지를 못해갖고 못 도와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굉장히 그 자기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 좀 뿌듯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그 혹시나 주변에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 초기 조치를 하거나 또 대형 재난이 발생됐을 때 참가했을 경우에는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고 그런 시스템이고, 만일에 우리가 이 보수를 제공을 하거나 어떤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은 이건 또 다른 이제 그 관료 조직화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성숙한 시민 의식을 함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보수를 원하는 거는 조금 뭐 그렇게 의뢰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대부분은 보수보다는 이 활동하면서 자신이 이제 내가 시민 안전 파수꾼이라는 어떤 그 자부심도 갖게 해주고 예, 예. 그런 걸 좀 그런 그 책임과 이런 걸 갖게 해주시는 것인데 예, 예. 비용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시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시민안전 파수꾼은 이제 제가 왜 어떤 분들이 왔냐고 여쭤보면 혹시 뭐 힘이 세거나 젊은 분들만 할 수 있느냐 이런 궁금증이었는데, 그러면은 시민 가운데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이 혹시 자격 요건이 좀 있습니까?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예. 일단 없고 그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그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좀 시민의식에 함양을 하겠다는 마음가짐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안전파수꾼으로 양성을 하게 됩니다. 네. 어르신도 갈 수 있고 예. 여성분들도 가실 수 있고 예. 대신 뭐 연령 제한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예. 참여하기가 좀 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네. 저희들이 이제 또 소방 안전 교육이라든지 따로, 네. 별도 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전 파수꾼 교육 성인들 프로그램은 대상. 성인 중심으로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재난사고 발생 시에 이런 그 시민 안전 파수꾼을 조직하는 것 자체도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셨잖아요. 예. 초기 대응, 뭐 초동 대응 하시는데 초동 대응이란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그 사고가 발생했을 그 황금 시간이라고 하는 게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그 이제 초기 대응이 그 모든 재난 사고는, 어떤 사고는 이 사고가 갑작스럽게 발생되지 않습니까? 네. 발생이 돼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피해 규모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조치를 얼마만큼 잘 하냐에 따라서 재난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영국의 그 생존 심리학자라는 그 분이 있는데요. 예. 그분이 그 1987년도 영국 그 런던에서 지하철 화재가 났을 때 아마 현장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보니까 그 한 80%의 사람들이 무엇을 할 줄을 몰라고, 당황하죠. 예. 그다음에 한 10% 정도 사람들은 잘못된 의사 결정을 내려서 피해가 엄청나게 커지더라. 예. 즉 초기에 올바른 그 행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피해를 저감시키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그 식당에서 그 심정지 환자가 발생됐을 때 바로 옆에 있는 60대 아주머니께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소생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초기 조치는 그 어떤 재난으로 진행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국가라든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초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출동을 뭐 앞당긴다든지. 그러나 피해 시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 도와줬을 때 그 피해가 훨씬 더 줄어든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고 실제로 저희들은 이제 그런 상황을 매일같이 보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갑자기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도울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당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그냥 아마 사고가 나고 누가 쓰러지면 그냥 안타까워서 하다가 그냥 시간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 안전 관련된 얘기할 때도 한 선생님이 오셔서 분명히 주변 분들에게 역할을 좀 주어주고 본인 심폐소생술하면 누구는 옆에 분들에게 신고해 주십시오. 예. 뭐 이렇게 딱 역할을 주는 게 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그 재난 안전 사고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지 않습니까? 예.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여러 곳에서 안전 사고가 나는데 우리 사회의 이 안전 불감증 문제는 왜 사고를 보면서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걸까요? 지극히 이제 제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전 불감증이라는 이제 말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네. 그랬는데 그 안전 불감증이 높다, 안전 불감증이 많다라는 말은 가만히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이다라는 의미도 상당히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안전 불감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도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안전 분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상 저희 나라에서 안전과 관련된 어떤 법이나 제도 이런 부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결코 뭐 낮거나 뒤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얼마만큼 사회에서 서로 약속을 해놓은 기본을 철저히 지키냐 이런 쪽에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어떤 그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여러 가지 재난과 안전 사고들이 그러면 닥치게 됐을 때 사고 유형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까? 이제 재난의 유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하죠. 예. 뭐 산에 가서 등산 사고도 날 수 있고 물놀이 사고도 날 수 있고. 네. 자, 산에서 사고 났을 때는 이렇게 하고 화재가 났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거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사람이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인지한 사실에 대해서 상황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이건 누구나 똑같은 그 행동 패턴인데요. 그 인지를 할 때 좀 빨리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상황 판단을 올바로 하는 부분, 그래서 올바른 행동을 하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이제 안전파수꾼 교육 프로그램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비정상일 경우에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됐을 때 확인하는 습관, 그 다음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어떤 선박을 이용을 하거나 버스를 탈 때 주의사항 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걸 한번 읽어보고, 나라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도 꼭 포함시키는 내용이 뭐냐면은 매일처럼 언론에 어떤 사건, 사고들이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참 안타깝다. 또 이렇게 인명피해가 발생됐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는데 네. 이럴 때 만일에 내가 저 장소에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한 번만 하게 되면은 좋은 방법이죠. 예.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이기 극복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좋은 개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서울시에 10만 시민 안전 파수꾼들이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7,000여 분이 교육을 받으셨고 만여 분이 파수꾼의 자격을 이제 또 얻으셨는데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나 방송 보고 참여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고요. 2016년 계획도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인터넷에서 그 시민 안전 파수꾼 치게 되면은 제 홈페이지가 뜹니다. 예. 거기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그 작성을 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전화 3706에 그 173 하나부터서 7번까지 또는 다산 120으로 전화를 하셔도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요. 개별적으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일정한 인원이 모일 때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20명, 40명 단위가 되게 되면은 교육 날짜와 장소를 잡아서 다시 통보를 해서 하게 되고, 단체로 엊그저께도 단체로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단체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 상담을 하면서 며칠 날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 의사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 방법대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이제 그 3만 명의 목표고요. 그래서 총 4만 명까지 달성할 계획이고요. 그 교육의 방법이 저희들이 이제 그 생활 중심의
그 어떤 통반 그 주소지 중심과 종교 단체라든지 동아리 단체 이런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끼리 어떤 주민 자율적인 소통 그 네트워크화를 구축을 해서 서로가 안전에 대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이 목표입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오늘 방송 보시고 이 서울 시민 안전 파수꾼에 한번 지원해 보셔서 그런 역할을 해보시는 것도 연말에 또 연초에 아주 좋은 기회와 사회 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10만 시민 안전 파수꾼 관련된 이야기 오늘 손병두 소방재난본부 현장 대응단 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